미용실 좋네. 당신들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오늘부터 이 미용실 인수해 갈 주인이지. 당신 딸 진상아가 이 미용실 우리한테 넘겼어. 오늘은 심순애와 진상아가 드디어 알거지로 쫓겨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 2천만 원 말고 12억 아니다. 그냥 한 15억 빌려주세요. 사채를 빌리러 간 진상아는 간 크게도 사채로 그간의 모든 빚들을 청산해버리려 했는데요. 의뢰인을 매수하는데 2천만 원, 화장품 투자로 받아놓은 12억에 진중배가 고용한 탐정을 매수하는 비용까지.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15억이나 되는 큰돈을 진상아에게 턱하고 내주었습니다. 돈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 업장을 찾아주라고. 기분 좋게 돈을 빌리고 나온 진상아는 고민거리들은 한 번에 해치워버렸는데요. 특히나 진중배가 진상아의 머리카락까지 가져가 유전자 검사를 하려는 상황 앞에 탐정을 매수한 것은 절호의 찬스였죠. 하지만 좋아하던 것도 잠시 프로그램에서 심순애의 말실수로 과거 한만은의 은혜를 가로채버린 사건이 진중배에게 들켜버리고 마는데요. 이 엎였네. 내가 당신애가 있는 것도 남편이 있던 것도 안고 가려고 했건만 처음부터 나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야.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심순애 당신 때문에 진짜 은혜도 못 갚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그 일만 아니었으면 애초에 당신이란 인간이랑 만날 일도 없었을 테지. 그 미용실 그건 건들지 않을게. 내 딸 키워준 몫이라고 생각하고 이혼 위자료 대신 받아들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조만간 미용실로 이혼 서류 보낼 테니 그리 알아. 아빠 어떻게 엄마한테 그래? 그래요, 엄마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잘못했어도 그렇지 이혼이라뇨. 진상아와 진추아가 말려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끄럽다 니들도 네 엄마 편들 거면 같이 나가. 진중배는 까도 양파같이 잘못한 게 계속 나오는 이 여자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진상아를 키워준 몫을 생각해서 미용실만은 빼앗지 않았는데요. 원래는 진상아도 같이 쫓겨났어야 하는 건데 유전자 검사 결과를 속여 친딸이라 사기를 쳤으니 심순애 혼자서 짐을 싸게 되었죠. 엄마 괜찮아. 상아야, 내가 꼭 진건축 물려받아야 된다. 절대 친딸 아닌 거 들켜서는 안 돼. 심순애는 그 길로 짐을 싸 미용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일하는 곳에서 먹고 자고 했지만 그래도 평생 거짓말로 살아온 대가인 이 미용실이 남아있었으니 그리 절망스럽지는 않았죠. 그래, 화장품 투자 사업만 성공하면 내 인생 그리 나쁘지는 않은 거야. 상아가 이대로 진건축만 물려받으면 진중배 그 영감탱이 쫓아내고 다시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딸들이랑 살아야지. 심순애가 믿고 있는 구석은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 대차게 광고에 댔던 화장품 사업은 역시나 예상대로 쫄딱 망하고 말았죠. 고가 마케팅이라면서 비싼 인테리어가 제일 좋은 건 줄 아는 졸부 감성이 진상아랑 똑 닮았는데요. 진상아 또한 결국 피선주에게 제대로 한 번을 이기지를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빚은 빚대로 지고 이제 그 후폭풍만이 남아있었는데요. 두 번째 의뢰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의뢰인의 딸은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의뢰인의 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 사정이 어려워 할머니 수술비 때문에 2천만 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진건축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선우건축 사장님께서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희 집이 진건축한테 돈을 받은 걸 알았으면서도 오히려 할머니 수술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잘 되었다 하시며 제가 좋아하는 정우상 사인도 받아주셨어요. 할머니는 병원 후원자의 도움으로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진건축을 선택하는 대가로 받은 2천만 원은 돌려드리려 합니다. 양심을 팔았다며 엄마도 많이 자책하고 계세요.
방송국과 선후건축에 피해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의뢰인 딸의 양심 고백은 또다시 화제가 되었고, 진상아가 과거 피선주의 남편을 뺏어간 상간녀라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알려지게 되면서 예전 동영상까지 다시 돌아다니게 되었는데요. 이제 전국적으로 망신살을 뻗친 것은 물론 의뢰인을 정말 매수하려 돈을 건넸다는 사실에 진중배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게 되었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고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진중배는 딸을 향해 실망과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진상아, 내가 정말 양심이 있느냐? 어찌 그리 나를 담지를 않은 게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피선주 씨에게 확실한 것도 아니면서 뒤에서 내 딸 험담을 한다고 실망했다는 소리나 했었는데 어떻게 너는 내 실력대로 정정당당히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느냐? 진중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딸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회사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죠. 너 때문에 우리 증권축은 돈으로 사람 매수나 하는 업체라며 일을 맡기겠다는 사람도 취소를 하겠다고 난리가 났다. 내가 회사에 끼친 피해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진중배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주변의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이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누구도 이 가족 간의 갈등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고 모두가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는 척하며 긴장된 분위기를 피하고 있었죠. 그러나 진상아는 반성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턱을 들고 당당한 태도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자신감이 가득했고 아버지의 분노조차 그녀에게는 별것 아닌 듯 무시하는 태도였죠. 그만두면 될 거 아니에요. 저도 혼자서 하면 선후건축보다 더 잘 될 수 있어요. 아빠만 제 실력 모르는 거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오만함에 불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말이 허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진상아만은 자신의 세계에 갇혀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죠. 진상아는 이번 사건으로 드디어 평사원도 모자라 증권축에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사무실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해 보였지만 그 뒤에 숨겨진 현실은 매우 암울했습니다. 진상아가 갚을 돈이 10수억 원에 달하는데 백수가 되어버렸으니 사채업자 측에서도 슬슬 때가 되었구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의 냉혹한 눈빛과 계산적인 움직임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와도 같았습니다. 그 사이 진상아는 분수도 모른 채 화려하게 자신의 사무실을 개업하겠다며 전남진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상아의 얼굴은 꿈에 부푼 표정으로 가득 찼고 전남진은 그런 아내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무조건 크게 차릴 거야. 진상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세상을 모두 가진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남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진상아를 바라보았는데요. 그의 얼굴에는 아내의 비현실적인 꿈과 계획에 대한 불안감이 역력했죠. 그런데 당신 돈 있어? 나한테 3억도 빌려갔으면서 그래도 몇 천은 있는 거야? 저번에 매수인한테 돈 2천만 원 돌려받았지? 당신 그런데 사무실 하나 차리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는 알기는 해? 전남진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걱정이 섞여 있었고 그의 눈빛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진상아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라도 아버님한테 비는 게 어때? 현실적으로 지금 당신이 사무실을 내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 진상아는 전남진의 말을 무시하듯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남편의 걱정이 쓸데없다는 듯 가볍게 넘기고 있었죠. 돈은 있으니까 그런 걱정해줄 필요 없어. 똑똑히 두고 봐.
피선주한테 지네 집 뒷마당에 사무실 차렸다고 내가 얼마나 개무시를 했는데. 피선주보다는 내가 훨씬 크게 차릴 거야. 진건축 본부장이 개업했다면 알아서 돈 싸들고 달려오겠지. 진상아의 말에는 피선주에 대한 질투와 경쟁심이 가득했고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전남진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진상아의 자신감 넘치는 말투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진상아의 말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열정과 자신감에 점차 설득되고 있었죠. 진상아는 전남진의 흔들리는 마음을 눈치채고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한 꿀처럼 전남진의 귓가에 스며들었고 전남진은 점점 그녀의 달콤한 말에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생각이 있으면 나 도와서 진건축 그만둬. 거기 나도 없는데 당신이 왜 다니고 있어? 당신도 당신 이름 따서 사업해보고 싶지 않아? 전남진 팀장보단 전남진 사장이 낫지. 그녀의 손이 전남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그녀의 눈빛은 전남진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린 이름 뒷글자 따서 아진건축 어때? 3억 말고도 돈이 있긴 있을 거 아니야. 어머니 원룸으로 다시 모시고 그 집 팔아서 사장 한번 해보자고. 아빠한테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 어차피 진건축을 추아한테 물려줄 수나 있나. 내가 친딸이라고 유전자 검사까지 속여놨는데 때 되면 알아서 내 손에 들어와. 차라리 아빠보다 엄마 화장품 사업이 잘 돼간다니까 우린 엄마 쪽에 붙는 게 나아. 진상아의 말에는 계산적인 계획과 타인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가득했지만 전남진은 그런 그녀의 본성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상아의 말에는 허세와 자만심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입 발린 소리는 전남진을 유혹했는데요. 전 사장이라는 달콤한 단어가 전남진의 귓가에 맴돌았고 그는 그 꿈에 점점 빠져들고 말았죠. 전남진의 마음속에는 사장이 되어 성공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졌고 그 환상은 그를 현실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진상아와 심순애에게 3억을 뜯겼으니 돈을 마련하기 위해 결국 왕연애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팔고 말았습니다. 아파트를 내놓은 날 왕연애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얘 남진아, 네가 어떻게 나를 다시 원룸으로 가라고 할 수가 있어. 로또 됐으면 효도를 해야지. 어떻게 그 돈으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느냐고. 왕연애의 얼굴에는 아들의 배신에 대한 충격과 상처가 역력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남진은 어머니의 분노에 당황했지만 진상아가 심어놓은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사장이 되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엄마 내가 사장 되면 버는 돈부터 달라질 거예요. 그깟 아파트 살던 것보다 더 큰 평수로 사드릴게 좀만 참아. 전남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왕연애의 한숨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전남진과 진상아의 결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사날 왕연애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작은 원룸으로 돌려보내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상실감을 느꼈죠. 그렇게 피선주와 김소우를 따라 진상아와 전남진도 짝퉁마냥 건축사무소를 내게 되었는데요. 화려한 간판과 고급스러운 가구로 꾸며진 사무실이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개업 첫날 그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희망찬 미래를 그렸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죠. 하지만 꿈과 달리 사무실을 손님은커녕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안에는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고 전화벨 소리는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진상아는 창가에 서서 한적한 거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혼란과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이상하다, 왜 사람이 안 오지? 진건축 본부장이랑 팀장이 여기 있는데. 창업의 현실은 냉혹했죠. 그들의 명함은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으로 인쇄되었지만 그 명함을 받아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피선주와 김소우는 발품 팔고 공모전까지 하나하나 참여하며 노력이란 것을 했는데 이들은 그저 자신의 명예와 허례허식에 갇혀 현실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선주와 김소우는 밤낮으로 일하며 자신들의 실력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진상아와 전남진은 그저 그들의 외양만 따라하려 했을 뿐이었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전남진은 날이 갈수록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진상아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의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죠. 이러다 사무실 월세도 못 내게 생겼어. 당신 돈도 없어. 전남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고 손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남진은 이 사무실에 몽땅 돈을 다 털어넣었기에 이제 땡전 한 푼이 없었고 하는 수 없이 진상아는 사채업체에 돈을 더 빌리기 위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 진상아는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사채업체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무겁고 불안했으며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사채업체의 사무실은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였으며 진상아는 그곳에서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실감하게 되었죠. 사채업자의 차가운 눈빛이 진상아를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돈 좀 더 빌려주세요. 진상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 대신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한 5천만 원 아니다. 넉넉하게 1억이요. 사채업자는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혹했고 말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글쎄, 이제 그건 곤란하겠는데. 진상아, 당신이 빌려간 돈이 지금 원금만 15억이야. 지금 이자까지 해서 20억 먼저 갚으면 내가 1억 빌려줄게. 사채업자의 말에 진상아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고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죠. 20억이라뇨? 무슨 이자가 그렇게 높아요? 말도 안 돼. 이거 사기 아니야? 나 돈 못 갚아. 이거 완전 사기꾼들이네. 진상아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하게 변했고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사채업자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진상아의 귓가에 맴돌았고 그녀는 자신이 만든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상아는 자신의 무모한 꿈이 가져온 파멸적인 결과 앞에 무력하게 서 있었죠. 진상아는 갚아야 될 돈이 20억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것에 놀라 자리를 뜨려 했지만 사채업자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채업자의 거대한 체구가 출구를 완전히 막아섰고 진상아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마치 폭발할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죠. 진상아의 다리는 후들거리기 시작했고 손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사채업자는 냉혹한 눈빛으로 진상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채가 이런 건지도 몰랐어. 진상아, 내 말 잘 들어. 20억 그 돈 이번 달까지 안 갚으면 네 엄마 미용실 그레이스 청담. 그거 우리 거 되는 거 알고 있지? 네가 돈 빌리면서 담보로 그 미용실 잡았잖아. 사채업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운명의 종소리처럼 진상아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책상 위의 탁상식의 초침소리가 마치 폭탄의 타이머처럼 진상아의 신경을 긁었고 사무실 구석에 놓인 화분의 잎사귀마저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각서 보이지? 사채업자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고 진상아의 눈에는 그 종이가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분명히 진상아의 서명과 지장이 찍혀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가져온 결과를 직면하게 되었죠.
서류의 글자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녀의 눈앞에서 춤을 추었고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자, 이제 손님 보내드려 조만간 미용실에서 보자고. 사채업자의 말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고 그의 입가에 번진 미소는 마치 독사의 혀처럼 위협적이었습니다. 진상아의 목에서는 마른 침이 넘어갔고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하게 얼얼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온 진상아는 비처럼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심순애에게 되돌아갔습니다. 그레이스 청담의 화려한 인테리어와 달리 진상아의 마음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심순애는 딸의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했는데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엄마 큰일 났어. 20억 없어. 진상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말을 하는 동안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화장이 번져 얼굴이 엉망이 되었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죠. 심순애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대답했고 주름진 손이 테이블 위를 불안하게 두드렸습니다. 얘가 참 엄마가 현금이 20억이 어디 있어. 이 미용실 다 팔면 딱 20억 정도 되겠네. 심순애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고 수십 년간 쌓아온 그녀의 꿈과 야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깊은 피로감이 드러났고 평생을 속임수와 계략으로 살아온 그녀의 눈에는 이제 마지막 패를 쥐고 있다는 결연함이 깃들기 시작했죠. 미용실의 드라이기 소리와 고객들의 웃음소리가 배경으로 들리는 가운데 심순애의 세계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상아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마치 백지장처럼 하였습니다. 이 미용실이 20억이라고? 엄마 어떻게 그놈들이 다 계산했던 건가 봐. 내가 빌렸던 사채 그 돈이 이자가 불어나서 20억이 됐대. 이번 달까지 못 갚으면 이 미용실 넘어간대. 진상아의 말에 심순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녀의 눈에는 불꽃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심순애의 주름진 얼굴은 더욱 깊게 패여 보였고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상아야, 그게 무슨 소리야? 미용실이 넘어간다니? 너 설마 그 사채 담보로 이 미용실을 잡은 거야? 너 정말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이 미용실은 내가 인생을 다 바쳐서 얻은 건데. 심순애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감이 짙게 묻어났습니다. 심순애와 진상아 두 모녀 사이가 끝날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심순애가 어떤 인간입니까? 평생 속임수와 계략으로 살아온 여자였고 그녀의 눈빛에서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는 강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미용실의 뒷방으로 들어간 심순애는 깊은 생각에 잠겼고 어둠 속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한 그녀의 표정은 마치 사냥을 준비하는 늑대와도 같았죠. 심순애는 이 위기 속에서 수십 가지의 계획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마침내 하나의 결정에 도달했습니다. 상아야, 이제 더는 방법이 없다. 내 애비 도움을 받아야겠어. 심순애의 말에 진상아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그녀의 눈썹이 의아함으로 찌푸려졌습니다. 내 아빠라니 아빠가 돈 빌려주겠어? 진상아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혼란이 가득했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진중배의 분노에 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심순애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는 마치 독사의 혀처럼 위험해 보였습니다. 아니, 그 가짜 애비 진중배 아니고 내 친애비 동건한 말이야. 너랑 나랑 죽겠다고 하면 아마 마지막으로 한번 도와줄 거야. 심순애의 말은 마치 폭탄처럼 진상아의 세계를 뒤흔들었고 그녀는 어머니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상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몸 전체가 얼어붙은 듯한 느낌이 들었고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설마 아니지? 아빠를 어떻게 하려는 거야?
진상아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고 눈에는 공포와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심순애의 눈빛은 더욱 음산해졌고 얼굴에는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나이든 손가락으로 천천히 미용실 가위를 쓰다듬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공포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았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끔찍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못된 모녀는 진중배를 죽이고 돈을 빼앗을 못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들의 계획은 너무나 치밀했고 사악했지만 세상에는 악한 일이 통하지 않는 법이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그들과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우주의 섭리는 이미 그들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복수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과거의 진실을 들고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복수를 해주겠다. 일본에서 피수일이 날아오게 될 예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분비는 출국장에서 피수일은 묵직한 걸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고 그의 눈빛에는 40년간의 응어리진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년의 원한을 품고 돌아온 피수일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그의 마음은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렸던 진실을 폭로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의 변화된 모습이 그의 눈에는 생경하게 느껴졌지만 그의 마음속 복수심만큼은 전혀 변하지 않았죠. 동거남 심순의 40년 전의 빚을 갚아줄 그날이 왔다. 피수일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의 한이 깊게 배어 있었죠. 그의 주머니 속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고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심순애와 동거남 그리고 갓난아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수일의 주름진 손은 그 사진을 꽉 쥐고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중배를 해치려 하던 동거남은 피수일의 복수로 경찰에 잡히게 되고 돌아온 피수일은 드디어 숨겨진 진실을 알릴 수가 있었습니다. 피수일은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중배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었죠. 경찰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그의 증언을 기록했고 조사실 내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선주 저 아이는 내 딸이 아닙니다. 동거남과 심순애 저 인간들이 내 사생아로 만들어 부인에게 애를 키우게 했다는 말입니다. 심순애 저 여자가 자기 친딸과 바꿔놨으니 저 아이 피선주의 친아버지는 진중배 그 사람입니다. 오래된 출생증명서와 DNA 검사 결과가 테이블 위에 놓여졌고 그 모든 증거들이 그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했습니다. 피수일의 말에 경찰서 안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진중배와 피선주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고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의 답을 찾은 것과 같았죠. 40년 동안 감춰져 왔던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고 그 진실은 모든 이의 삶을 뒤흔들었죠. 충격 사실이 밝혀지게 되고 진상아는 드디어 호적에서 파이게 되었습니다. 진상아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모든 특권과 지위가 사라졌습니다. 나이 40을 앞두고 파양이라니. 이제 자기 친부 찾아 동거남 호적에 올라야죠. 진상아 아니고 동상아. 그리고 피선주 아니고 진선주가 맞겠습니다. 이름 하나로 운명이 바뀌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고 모든 이의 인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진상아의 어깨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녀의 화려했던 미래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죠. 모든 계획이 다 망쳐지고 심순애는 진상아와 동거남과 나란히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차가운 철창 너머로 비치는 햇살마저 그들에게는 냉혹하게 느껴졌고 회색빛 벽과 딱딱한 침대가 그들의 새로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교활함이나 계략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런데 구치소에 갇힌 진상아와 심순애를 면회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면회실에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 위에 앉은 진상아는 방문자의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면회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진상아는 방문자의 정체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그녀의 손은 불안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돈 받으러 지옥까지 찾아올 사채업자였죠. 이거 정해진 날까지 돈을 못 갚으셨네요? 오늘부터 그레이스 청담 이 미용실 비워주셔야겠습니다. 사채업자의 목소리는 마치 독설처럼 진상아와 심순애의 마음을 찢어놓았고 그들은 그저 무력하게 듣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심순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철창 너머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자신의 주먹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여기 지장 찍힌 거 보이시죠? 진상아 씨가 그레이스 청담 명의로 15억 빌려가셨고 이자까지 20억이 되었으니 썩 나쁜 거래는 아닙니다. 그채. 미용실 거의 제값 받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큰 돈 다 어디에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용실은 우리가 새 주인 잘 찾아줄 테니 걱정 마시고 형량 잘 치르고 나오세요. 사채업자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심순애와 진상아의 마음을 찔러댔습니다. 친절한 사채업자는 구치소까지 찾아와 실컷 심순애를 놀려주고 떠나갔고 심순애와 진상아는 정말로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 중의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났고 남은 것은 회한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이 미용실은 진중배가 이제 정말 은혜를 갚기 위해 사두었다가 한마는에게 주어도 좋은 그림이겠고 또 피수일이 자신을 위해 한평생 기다려준 부인에게 바치는 선물이어도 참 멋지겠네요. 그레이스 청담의 화려한 간판과 인테리어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새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심순애와 진상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천륜이 끊어진 부녀로 살게 된 피선주와 진중배에게도 그리고 한평생 이산가족으로 살아온 한마는과 피수일에게도 또 엄마와 딸인 줄도 모르는 피미주와 오해랑까지 아직 많은 이야기가 남은 친절한 선주씨. 이 많은 주인공들이 모두 행복한 해피엔딩을 바라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